자, 발레복합 수강해 보시면요. 그 현대 소설에서 신빙성 없는 서술자의 특성과 효과. 자, 이렇게 주고, 그 아랫부분에서 지금 소설 작품을 두 작품을 줬습니다. 자,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 신빙성이 없다는 말은 결국 어떻게 믿을 수 없는 화자. 자, 뭔가 여기 작품에 보시면 서술자가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지금 17살짜리 소년이에요. 이 소년이 지금 어떻게 상대방의 어떤 이성적인 어떤 고백이나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해. 아직 그 정도로 이제 성숙하지 못해. 미성숙하다 보니까 이성이 아직 눈을 뜨지 못해서 결국 얻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서술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노동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거 사용자, 어떤 그룹의 회장의 아들이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의 어떤 고충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 상황에서 이 서술한 입장, 이렇게 가치관의 어떤 차이나 이렇게 보이는데, 자, 가를 먼저 보고 갑시다. 자, 신빙성 없는 서술자를 크게 두 개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 담력. 현대 소설의 미학적 성과 중에 하나가,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미학적 효과 내지 성과 중에 하나가 이 신빙성 없는 서술자를 통한 서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전 소설의 서술자는 대부분 인물의 마음을 훤히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사건의 미래도 예견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자, 이런 서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적 가시점을 대부분 쓰고 있죠. 고전 소설들은. 따라서 독자는 서술자의 말하기를 전적으로 신뢰를 하며, 자, 인물의 내면과 사건의 의미까지를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게 바로 고전 소설에서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자, 현대 소설에서는요, 서술자의 전지적 능력이 제한이 된 작품이 다수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신빙성 없는 서술자를 내세워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작품은 이 독특한 미학적 효과를 낳는다 그랬어요. 뭔가 좀 나름대로 문학적인 아름다움 중에 형상화하는 방법 중에 바로 이런 신빙성 없는 서술자를 내세우는 방법이 있다 이 뜻이에요. 자, 대표적인 작품이 이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또는 김유정의 동백꽃, 그다음 최만식의 치숙, 조세희의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등. 자, 그중에 우리가 지금 다룰 것은 여기 두 개 빨갛게 칠해놓은 거 있죠? 자, 여기 있는 이 김유정의 동백꽃과 조세희의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이 두 작품을 가지고 이 신빙성 없는 서술자, 이걸 지금 설명할 겁니다. 자, 신빙성 없는 서술자는 작가의 인식이나 가치관을 대변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행동하지 않는 서술자로 정의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작가의 인식과는 어떻게 다르대. 자, 그러므로 부적절한 가치관을 지닌 서술자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미성년의, 그러니까 미성숙한 순진한 서술자가 이렇게 대표적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어떤 전자? 자, 부적절한 가치관을 지닌 서술자는 대체로 그의 편견이나 자, 잘못된 가치 판단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인물의 처지를 공감하지 못하거나 사건의 의미를 자, 왜곡해서 자, 이해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조세희의 내 그물로 온 자, 요거. 자, 여기 있는 오는 가시고기. 이 작품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가 후자가 바로 뭐야? 미성년의 어떤 순진한 서술자 나온 거 있죠? 자, 이게 바로 어딘 것과 관련이 됐는데. 자, 이 작품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동백꽃 있죠? 자, 이것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후자는, 자, 순박하거나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 자, 인물의 어떤 행동에 담긴 의도를 오해하거나 또는 사건의 의미를 적절하게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신빙성 없는 서술자는요, 전지적 서술자와는 다른 독특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자, 이 신빙성 없는 서술자는 그의 무지나 성격 또는 이 부적절한 가치관으로 인해서 자, 인물과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 평가가 부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는 그의 말하기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빙성 없는 서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독자는 작품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서술자의 말하기 너머에 있는 인물의 의도와 사건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추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독자는 서술자의 순진하거나 어리숙한 말하기에서 우리는 재미나 연민을 느껴 웃지만 부적절한 어떤 가치관이나 편견에 갇힌 말하기에
이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냉소하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달리 재미나 그다음 연민을 느끼는 웃음을 뭐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걸 해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해악. 자, 거기에 비해 어떤 여기 비판적인 웃음, 냉소적 웃음, 이것과 관련된 걸 우리가 뭐라고 하고, 자, 이것을 우리가 풍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악과 풍자 두 가지를 좀 보여주네요. 자, 포인트 1번에 갑니다. 자, 신빙성 없는 서술자의 의미와 특성인데요. 작가의 인식이나 가치관을 대변하지 않거나 이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서술자를 우리가 신빙성 없는 서술자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부적절한 가치관을 지닌 서술자. 그래서 이 서술자의 편견이나 잘못된 가치 판단으로 인해서 자, 인물의 처지를 공감하지 못하거나 사건의 의미를 왜곡하는 경우 자, 또는 이 부적절한 가치관이 편견에 갇힌 서술자에 대해 자, 독자는 어떤 태도를 갖는다? 자, 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판적 태도를 갖게 되겠죠. 자, 두 번째가 미성년의 어떤 순진한 서술자인데, 자, 이것은 어떤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사건의 의미를 적절하게 헤아리지 못할 때 생길 수가 있고요. 자, 여기를 통해 재미나 연민을 느끼면 우리는 여기에서 웃음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해학적 웃음을 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동백꽃이라는 작품 들어갑니다. 자, 이 작품은 1936년도에 발표된 김유정의 작품이 되겠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자, 이 배경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소장농의 아들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름의 딸인 점순이 있는데,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같이, 어떤 시정관계입니다. 사랑이 어떤 이야기인데, 점순이는 둘 다 17살이에요. 이 상황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사랑에, 이성의 눈을 떴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소장농이 나는 전혀 지금 어떻게 아직까지 이성의 눈을 뜨지 못하다 보니까, 이 점순이의 의도를 내가 지금 간파를 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점순이가 주는 감자, 이 감자가 사랑의 어떤 애정물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거절을 하면서 튕기는 여러 가지 갈등이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이 전체 줄거리는 좀 읽어보시고요. 아랫부분에 바로 갑니다.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조이였다 그랬는데, 자, 오늘도라는 말을 쓴 거 봐서 벌써 여러 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 같아요. 자, 나는 1인칭 주인공이면서 미성년의 순진한 서술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 점순이의 의도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텐데, 자, 지금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서 푸드덕푸드덕하고 가게 횟소리, 날개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자,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봤더니 아느냐 다르랴. 두 놈이 자, 여기 누가? 점순이네 수탉과 나의 수탉이 같이 어울려 싸우고 있다. 이 상황입니다. 자, 한 가지 아까 내가 이게 소작인의 아들이라고 그랬었죠? 여기 있는. 자, 그래서 우리 집은 지금 가난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마름이 관리하는 그 땅을 경작하는 소작인의 아들입니다. 자, 점순이는 지금 자, 마름의 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땅 지주는 아니고 그 지주의 땅을 관리해주는 사람은 우리가 마름이라고 합니다. 바로 토지 관리인의 딸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외려 점순이네 수탉은 덩치도 아주 커요. 이 덩치가 적은 우리 수탉은 늘 어떻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 푸드득푸드득하고 면두를 한번 쪼고, 볕 있죠, 볕 부분? 자, 그래서 그 수탉의 볕 부분을 이거 면두라고 하는데, 볕 부분을 쪼기도 하고, 좀 물러났다가는 다시 모가지를 쪼기도 하고, 자, 멋을 부려가며 여지없이 닦아 놓습니다. 그러면 자, 못난 우리 수탉은 쪼일 때마다 주둥이를 땅에 박으며 기명 킥킥 할 뿐이고, 자, 이렇게 아물지도 않은 이 면두를 쪼여 붉은 손열, 피가 뚝뚝 떨어질 정도가 됐다. 자, 누가 이렇게 지금 싸움을 붙여놓은 거야? 점순이가 이렇게 싸움을 붙여놨단 말이야.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에, 내 머리에서 터져가지고 피가 흐르는 것 같이 두 눈에 눈이 번쩍합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지금. 대뜸 집에 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서 이 점순이의 닭을 후려칠까 생각도 해봤는데, 자, 그런데 난 험매질로 떼어놓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서 이 점순이네와 우리와의 어떤 관계가 지금 여기서 작용을 했겠죠? 자, 점순이네는 지금 마름의 집안이고,
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집은 소작인의 집안이다 보니까, 자, 지금 함부로 할 수도 없어.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자, 떼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지금 점순이가 싸움을 지금 분명히 붙여놨을 거야. 자,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냐, 그랬음이 틀림없어. 자, 왜, 그놈의 계집애가 요새 들어서 왜 나를 못 겠다고, 못 잡아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렁거리니, 나를 괴롭히지 못해서 아르렁거리는지 모르겠어. 그랬는데. 자, 이건 점순이는 이런 의도가 있는데, 나만 파악을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로 나는 어떻게, 자, 여기에 대한 또 순진한 어떤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부분으로 넘어왔어요. 자, 시간적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성을 우리가 무슨 구성? 자, 역순행적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나흘 전 사건. 자, 이거에서부터 이제 역순행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과거의 이야기로. 자, 4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이때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일이 없었는데, 자,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다가 내가 자, 남 울타리 엮는데 와서는 생이질을 했다. 그랬어요. 생이질이란 와서 귀찮게 구는 일.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자, 생이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와서는, 예,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하는. 자, 중요하지도 필요치 않은 수작. 나에게 말을 겁니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하지 않고 서로 만나도 본 척만 척했는데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 엄마 오늘로 갑자기 대견해졌으면 웬일일까? 왜 아는 척을 할까? 자, 하물며 망하지만한 자, 말만한 계집애가 자, 지금 어떻게 남 일하는 걸 보고 나서 자, 그래서 난 너무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야, 그럼 혼자 하지 여러 명이 같이 하냐? 자,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더니 자, 너 일하기 좋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한여름이나 되면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늘어놓더니만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자, 그 속에서 혼자 깔깔댑니다. 뭔지 되게 좋은 애요 지금. 점순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좋은 거야 지금. 그래서 나한테 와서 자꾸 말을 거는데 자, 나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만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자, 나는 지금 점순이의 마음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죠? 자, 여기서 바로 아까 얘기했던 바로 웃음이 유발하게 되는 거죠. 자, 바로 해악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게다가 조금 뒤에는 자기 집 쪽을 이렇게 할끔할끔 쳐다보더니만 행주 치마 속에서 꼈던 오른쪽 손을 이렇게 바로 뽑습니다. 그러더니 내 앞으로 뭔가 불쑥 내미는데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획기치는 감자 3개. 자, 이것이 손에 뿌듯이 쥐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점순이가 일부러 지금 나 먹으라고 지금 감자 3알을 구워갖고 온 거야, 지금. 자, 시골이야. 이 강원도 산골마을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점순이가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되게 적극적이죠? 자, 남성보다 지금 여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지금 대시를 합니다. 자, 이거는 감자 3개는 바로 점순이가 나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는 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점순이가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으련만. 자, 너를 위해서 내가 특별히 준비한 거야. 이렇게 했으면 좋으련만. 너희 집에는 이런 거 없지? 이 한마디가 결국 나의 자존심을 확 꺾어버렸습니다. 왜? 자, 자기 집은 지금 뭔데? 나름의 집안이고, 우리는 소작인의 집안인데, 가뜩이나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자존심도 상해 있는데, 자, 이렇게 생색을 내는 소리를 하고,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낼 테니까, 자, 얼른 먹어라 해가지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감자 맛있단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나의 자존심은 다 구겨져 있는 상태에서 봄감자 맛있다가 내 귀에 들어올 리도 없을 테고, 자,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난 감자 같은 거 안 먹어. 너나 다쳐 먹어.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거절을 해버리고 말았죠. 자, 여기에서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나는 고개도 돌리려고 하지 않고, 자, 감자를 쓱 뒤로 어깨너머로 쓱 밀어버렸고요.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더니만, 새근새근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자, 그리고, 아, 이건 또 뭐냐, 이런 싶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돌아다 봤더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 이 동네에 우리가 온 지가 벌써 최근 한 3년이 됐는데, 자, 요새까지 까무잡잡한 점순이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이때 왜 새빨개졌을까요? 가뜩이나 또 맨 뒤에는
자, 이렇게 나를 노려보더니만 눈물까지 어리는 걸 봐서 자, 여기서 점순이의 어떤 내면 심리는 한편으로 지금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나에 대해서 부끄럽도 느끼고 야속하기도 하고 화도 날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더니 바구니를 집어들더니 휙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이제 뒷부분은 이제 점순이의 어떤 과거, 평소의 어떤 그 행동, 자, 이걸 보여주는 부분인데, 야, 너 얼른 시집 가야지. 이렇게 동네 어른들이 막 이렇게 말하면 염려마세요. 갈 때가 되면 어련히 가려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천연덕스럽고 넉살 좋은 그런 점순이의 성격이었는데, 자, 이런 건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으니까, 자, 간접적 제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받는 점순이었는데, 본인이 부끄러움도 타는 계집도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데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이는 그런 얼뜨기, 자, 이런 멀병이 바보도 아니란 말이야.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머리를 바구니를 한 대 모질게 후려 세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득고를 하고 가더니만 그 뒤로 나를 잡아먹으려고 길을 복복 쓰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야? 나에 대한 관심의 표명이죠.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어떤 이런 적극적인 구애인데, 자, 이거를 지금 못 알아먹는 거야, 지금. 자, 되게 눈치가 없죠? 자, 서로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그냥 주면 주었지. 야, 너희 집엔 이거 없지? 이게 다 뭐냐? 자, 내가 이제 감자를 안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그렇잖아도 저희 집은 마름의 집안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집에 그 손에서 배제, 자, 소작을 붙이는, 자, 땅을 얻어붙이는 그런 일상. 그래서 일상 굽신거릴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자, 곤란을 겪을 때 집터를 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집을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이는 호의였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농사 때 양식이 좀 부족하면, 이 점순이네 집에 가서 구워다 먹었대요. 되게 지금 많이, 거기에 대해서 뭘 본 거야? 혜택을 받단 말이야. 그래서 늘 지금 야 그런 인품 있는 집은 없단다.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도 바로 어머니였는데 자 또 한편으로 어머니는 뭐라고도 얘기했냐. 17씩이나 된 것들이 수근수근하고 붙어 다니다 보면 동네 소문이 사납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사납다는 건 상황 따위가 순탄치 않은 것은 자 이상한 소문이 날 테니까 자 그렇게 되면 주의를 준 것도 어머니야. 자, 왜냐면 내가 정순이하고 혹시 일을 저질렀다가는 정순이네가 화를 낼 것이고, 그럼 우리는 땅도 떨어지게 되고 집도 내쫓기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늘 난 조심조심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정순이가 나한테 너희 집에 이거 없지? 그럼 감자를 내밀었을 때 나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던 거야. 정순이는 왜, 그러면, 자, 자기가 그때 그 무관함을 당했던 거에 대한 복수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애정을 지금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지금 표현하는데 그래서 닭싸움을 시키고 있는데 난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서술상의 특징이에요. 자, 이야기 속의 인물인 내가 서술자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때 나는 너무나 순박한 성격이다 보니 점순의 의도를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있죠. 자, 바로 이 신빙성 없는 서술자의 모습이 보이지고요. 독자는 서술자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재미나 연민을 느끼고 웃음을 느낀다. 바로 해학성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작품은 좀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처음엔 오늘에서 시작해서 나흘 전, 다시 여기 사흘, 어제, 오늘까지 이렇게 다시 바뀌게 되는 장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디까지요? 여기 나흘 전 사건. 자, 여기까지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작품에 갑니다. 자, 조세희의 내 그물로 오는 다시 곡이란 작품이 되겠는데요. 이 작품은 여러분들 그 난소공이라는 작품 아시죠?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의 그 연작 소설 중에 한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작품에 보시면 내 그물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보통 이 난소공의 작품은 그 난장이 가족의 어떤 일가족이 서술자가 되고 등장 거기 주인공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이 부분은 그 반대로 보시면 돼요. 난장이 가족이 아니라 반대. 이 경제적인 억압을 하고 있는 바로 여기는 어떤 은광 그룹의 회장 아들의 시점에서 자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물이 의미하는 것은 경제적인 억압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 가시곡이라는 것은 바로 이 노동자 계층. 살이 하나도 없어요.
가시처럼 빼짝 말라버린 고기. 이 작품에, 여기 이 작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기는 이 은광그룹의 아들. 자, 얘가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속에서 바로 뭐를 보게 되냐. 바로 이때 이제 그물을 이렇게 쳐놨어. 이 그물에 이제 고기가 모여드는데 가시처럼 빼짝 마른 고기들이 모여드는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이 꿈에 어떤 제목이 붙었어요, 지금.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 1970년대는 산업화 사회가 되겠고요. 자, 이 상황에서 구조적인 모순이 있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가난한 노동자들은 결국 아무리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철야 근무를 해도 가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본가 계급. 여기 있는 그룹의 회장. 자, 여기 있는 이 그룹의 회장들은 어떻게든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돈을 벌고, 하지만 이 노동자들은 결국 이걸 같이 부를 나눠 갖질 않아요. 결국 누구한테만 그룹의 회장은 더욱 살찌고 더욱 부를 축적하게 되고 노동자들은 계속 가난을 면하지 못한 이게 바로 구조적 모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은광그룹 회장을 살해하려다 누가 난쟁이의 그 첫째 아들인 영수가 이 은광그룹 회장을 살해하려다가 외모가 비슷한 바로 그의 동생을 살해하게 됩니다.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법정에서 뭐 하는 장면? 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영수와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는 누구냐면 이 은광그룹의 회장 아들인 경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운의 입장에서 이 노동자들의 상황을 지금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렇게 잘 먹여주고, 회사에 와서 여기 일하게 해서 돈도 벌어주는데, 야, 얘들 무슨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인까지 해. 자, 이거에 대해 보니까 지금 어떻게? 전혀 노동자의 어떤 입장을 이해하려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사용자의 입장에서 지금 누구를 보는 거야? 이 노동자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되게 그냥 벌레처럼 취급하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중간에 누가 등장하냐면 지섭이라는 인물이 이제 여기서 이제 변호를 하는 내용이 지금 있고요. 자, 그렇지만 맨 마지막 부분 이건 좀 봐둘게요. 나는 자, 경훈입니다. 자, 여기 은강그룹 회장의 아들인 경훈은 자, 살찐 고기들을 기대하며 그물을 치지만 큰 가시고기들이 그물코에서 빠져나와 자, 자기에게 달려들자 살려달라고 애치며 잠에서 깨어나는 장면. 이겁니다. 결국 노동자 계급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결국 어떻게 저항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맨 마지막에 그려집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지금 재판의 과정, 거의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이 재판의 과정이 보여지는데, 자, 이걸 통해서 노동 현실의 모순을 분명하게 지금 드러냅니다. 자, 한쪽에서는 누구의 입장이고요? 이 서술자인 1인칭 주인공의 시점인 경훈의 입장에서는 결국 은광그룹 회장, 이게 아들로서 사용자 입장에서 보여지는 거고, 그 반대쪽에서 변호하는 인물들은 다 뭐예요? 노동자 입장이 되겠죠. 이것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게 되겠죠. 자, 가봅시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은광그룹 회장의 아들의 시점이라고 했어요. 자, 아버지가 바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그런 것 말고도 계획도 해야 되고 결정, 지시, 확인할 게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이 작은 악당들은 몰랐다 그랬는데, 이 작은 악당은 누굴 얘기해요? 바로 지금 살인 사건을 저지른 바로 영수를 의미합니다. 영수. 발육이 좋지 못해, 성장이 좋지 못해, 우리보다 작고 약하지만 그 작은 몸속에 이 모든 생각들만 쳐놓고 사는 이런 부류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나는 누구요? 은광그룹 회장의 아들인 경은,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전이며,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도 지금 신빙성 없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보여지네요. 자, 부적절한 가치관을 지닌 서술자. 자, 결국 사용자의 입장에서만 자, 세상을 바라보는 부적절한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남다른 노력과 자본, 경영, 경쟁, 독점을 통해 누리는 이 생존을 공박을 하고 그걸 따지고 공격을 하고 들며 저희들은 이 노동자 계층들은 무서운 동물에 중독이 되어 서서히 죽어간다고 단정을 하고 있다. 자, 이 동물이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가난이죠. 자, 결국 노동자들은 늘 이야기해요. 뭐라고? 자,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남는 건 가난밖에 없어. 자, 이렇게 지금 투덜거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아버지의 공장에 일했다고 해도 아버지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었다 이렇게 있어요. 왜? 그들은 저희 자유의사에 따라 이 은강 공장에 취업을 했고 그 기회를 잡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마음대로 공장 일을 놓고 떠날 수가 있었다 그랬는데 이 노동자들은 여기를 마음대로 떠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기서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면 더 좋은 직장이 아니라 더 열악한 데로 갈 수밖에 없어. 왜? 지금 여기서는 지금 착취, 시간을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부려먹고 일정한 대가를 준단 말이야. 그런데 이곳을 안 가면 다른 데 가면 그거보다는 더 작은 보수기 때문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은강그룹에 있는 이거는 관리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 얘들이 분명히 가려고 해도 갈 곳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착취를 합니다. 이 노동력을 더 착취하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이 경훈이는 그 상황을 전혀 몰라요,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 인식이 지금 결여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장 일을 하면서 생활도 나아졌대. 그런데도 찡그린 얼굴을 펴본 적이 없어. 자, 이거 생활이 나아졌다고 말을 하는데, 그 아래 부분에 보시면 바로 여기 있는 영수의 엄마가, 난장이의 부인이 쓴 그 저기가 있어요. 그 생활, 그날 하나 했던 그 기록한 내용에 보면 콩나물 10원, 이거 있잖아요. 콩나물 가격부터 해서 병원 이게 들어가 약값. 자, 이런 걸 쓰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 이런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여기는 이 경우는. 자, 밑으로 내려갑시다. 자, 머릿속에는 소위 의미 있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는 불가능한 이상 사회가 들어있었어. 자,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꿈꾸는 사회는 어떤 사회? 자, 공동체 사회. 함께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아. 아니,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고, 자, 그리고 회사도 잘 되고 노동자도 잘 사는 이런 사회를 지금 꿈꾸고 있는데, 이거를 경우는 이상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욕망을 억누르고 비판적이면 향락과 행복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곤 했다 그랬는데, 누가? 자, 우리 지금 노동자들은 욕망도 누르고 비판적이고 매일 뭔가 불만만 많고 향락이나 행복 같은 거는 거부하는 입장을 취한다고 했어요. 누가 이것을 거부하려고 할까요? 이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거야, 지금. 가난해. 지금 하루하루 먹기 살기도 바빠 죽가 있는 사람들한테 욕망을 다 표출해라. 향락. 자, 어떻게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먹히기까지 할까요? 먹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경우는 이걸 이해를 못해. 이상의 현실을 되어보는 이런 종류의 엄숙주의자들은 생각만 해도 넌더리가 났다 그랬으니까 외려 자 이러한 노동자들에 대해 공감을 하긴커녕 외려 경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살인까지 했는데 변호인은 그를 살려내기 위해 그와 같은 종류의 인간을 증인으로 불러냈대. 바로 이 한지섭이란 인물인데 자 여기 이 한지섭은 우리 그 난소공에도 여러 번 나와요 지금. 거기 보면 원래는 대학생이었는데 자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결국 노동운동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공장에 취업을 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자들끼리 취업을 하게 하고 이런 일을 맡아서 한 인물이 이 한지섭이야. 그가 증언대로 올라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 자, 거짓 증명의 벌을 받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증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자, 혹시 내가 지금 위증을 하게 되면 벌을 받겠다 이걸 맹세를 하는 거야.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진술하는 내용에 대한 겁니다. 나는 그가 조금 큰 악당이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았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 누구를? 자, 여기 있는 한지섭을 외려 아까 영수보다도 더 큰 악당이라고 표현했네요. 자, 남쪽 공장에서 올라왔다는 계기는 손가락이 8개밖에 안 됩니다. 자, 바로 이 산업재해를 입은 거죠. 농장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손가락이 잘린 거야, 지금. 나는 처음부터 그의 말을 지금 어떻게, 자, 밑에, 분명히 아버지 공장에서 2개를 잃었을 거야. 콧등도 다쳐서 납작하게 내려앉았고, 눈 밑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산업재해. 결국 이것은 당연히 사용자가 바로 이 노동자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사용했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지금 이걸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적절한 보상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그의 말을 듣지 않기로 했어. 왜? 증인으로 나온 사람에게 손가락이 8개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빴어.
이걸 그냥 왜 겉으로 지금 손가락이 잘려서 그것도 자기 아버지네 회사에서 일하다가 근데 그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하겠대? 그 변호를 듣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거죠. 자, 이런 손가락 두 개가 사물에 대한 그의 이해에 끼쳤을 영향을 나는 생각했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그는 객관적인 눈을 상실했을 거야. 잃었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네요, 지금. 나는 눈을 감았어요.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내가 떠올린 것은 호수의 물빛부터 해서 자, 모터보트나 스키, 그 다음에 어떤 여자아이, 그 다음에 낮잠들, 그리고 벌통과 사육장, 낮잠의 그 뒤에 대할 식탁. 뭔가 좀 풍성하고 안락한 이런 것. 노동자들은 전혀 꿈꿀 수 없는 이런 세상을 지금 얘는 지금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독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미래공학과 경제사가 내가 읽어야 할 책들이야. 아버지는 아들이 이런 책을 읽는 걸 좋아합니다. 자, 뒤에 것은 이미 상당 부분 읽었는데, 자, 월터 스콧이 인용된 곳을 읽다가 나는 웃었대요. 자, 이 월터 스콧이란 시인이며 소설가인데, 자, 웃은 이유는,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는 가난한 노동자들을, 자, 혹사시켰다. 자, 그리고 식사시키는 공장지대를 돌아보고 이 나라는 언제 폭발할지 모를 폭발물로 꽉 차 있다고 개탄을 했대요. 이 폭발물이란 결국 공장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인데, 자, 이런 허풍쟁이 도학자는 그 시대도 있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지금의 상황, 공장에 보면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의 어떤 생계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고, 인간적인 권리를 지금 어떻게 누리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럼 언젠가는 이 공장은 결국 어떻게 여러 가지 어떤 폭발, 진짜 실제로 폭발한다는 의미보다는 여기는 여러 가지 어떤 소작쟁이가 일어나거나 이런 어떤 사용자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분명히 생길 거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때 허풍쟁이 도학자는 그 시대도 있었던 모양이다 그랬고요. 그의 말을 전해 들은 공장주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자, 이 맨체스터나 그다음에 이 브래드 퍼드의 그 초기의 발전 상황이 도학자의 눈에는 사회적 폭발을 향해 치닫는 미친 짓거리로 보였을 뿐이야. 그러나 결국 궁금증 때문에 나는 결국 졌다 했습니다. 그 법정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되게 궁금한 거야. 쟤들이 뭐라고 말하지?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보기에 그것은 강요된 행위였다고 지석이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것이란 누구의 행위? 바로 영수가 지금 이렇게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것들이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사용자들에 의한 어떤 강요된 행위와 마찬가지. 결국 노동자들을 계속 억압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다 보니까 그것이 폭발을 해서 결국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자, 지석은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변호인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강요를 했나요? 물었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지석은 이 저항할 수 없는 사용자들의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나 재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자, 협박, 억압과 착취에 의해서 이 강요된 행위의 증거로 이 삼남매, 바로 이 난장이의 그 세 자식, 영소, 영호, 영희, 얘들이 결국 은강 공장에 나가 일해 버는 돈으로 살아가는 난쟁이 일가의 비문화적인 생활과 난쟁이의 부인이 써온 낡은 가계부를 이렇게 예로 들었습니다. 자, 얼마나 지금 여기 힘들게 사냐? 아니, 삼남매가 다 지금 이 은강 공장에 나가서 결국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람들이 쓰는 봐봐라. 어떤 내용에 그 밑에 보시면 자, 나는 하도 화가 나서 나는 그의 말을 잘 들을 수가 없었대요. 자, 콩나물 값이나 소금값, 새우젓값, 두통, 치통, 약값. 자, 이런 내용들. 결국 이 사람들이 쓰는 돈들은 어떤 것들밖에 없어?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자, 최저 이론 생계비나 생산 공헌도에 못 미치는 임금, 그리고 노동력 재생산이 어렵다는 생활 상태를 두서없이 이렇게 말을 늘어놓습니다. 자, 지석이가 지금 변호를 하는 거야, 지금. 물론, 아버지를 정점으로 한 거대한 이 은강그룹의 그의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 계속해서 받는 그 국가의 어떤 지원과 부호. 자, 결국, 여기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외려 이 부업들이 외려 국가의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어요.
자, 또한 뛰어난 머리들로 구성된 고학력의 경영 집단들, 그들이 추구하는 저임금과 높은 이윤. 자, 결국 은강그룹에 있는 이 고학력 경영 집단들은 뭐 할까요? 결국 어떻게 하면 노동력을 더 착취할까? 그래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할까? 이것만 고민을 할 거란 말이야. 여기에는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기초적인 것. 자, 이건 베이스에 깔려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어떻게 하면 회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잘 살게 해줄까? 여기에 대한 어떤 저런 배려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인간 훼손이나 자연 훼손, 거기다 신의 훼손까지 들어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 난쟁이 큰아들, 바로 영수의 말은 슬픈 일이지만 정말 옳은 일이며, 그가 아버지를 어떻게 그러니까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버지가 쓴 억압의 중심의 지혜, 바로 그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은강그룹의 회장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 재벌 총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노동자들이 다 이렇게 결국 굶어 죽게 생기거나 정말 노동력을 착취당했단 말이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영수가 결국 살인 사건까지 저지른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이 변호인이 이 억압이란 말에 대해서 자 설명을 좀 요구를 했고, 그러자 아버지가 회사 공장, 종업원들에게 쓰는 억압은 언제나 생존비 또는 생활비와 상관이 있는 것이며, 따라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핍박을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아주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최저적인 생계비만 지금 보장을 해주는 거야, 지금. 자, 간신히 이걸로 콩나물값 내고 약값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는 계속해서 이런 억압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으며, 그 억압을 정면으로 받는 중심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이런 저항권을 만약에 행사해 보지 않은 사람, 이 노동자 사회적 약자 중에서 다 거기 입장에 있으면서도 저항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보이든가 생존을 포기할 자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영수나 그의 난장이 가족들도 그렇고 노동자들은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 파랗게 밑줄 친 자, 지금 억압의 정면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저항권을 행사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폭발을 해서 영수와 같은 어떤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여기까지 가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것까지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어떻게 한다면 그 은강 그룹, 여기에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다 그 굴레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결국에야 바보 아니면 생존을 포기한 자일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들을수록 화가 나는 말밖에 없어. 왜? 지성의 말에 지금 여기 경우는 전혀 동의가 되질 않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 세상 최고의 악당은 반대로 우리였어. 자, 내가 봤을 때는 뭐야? 경훈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영수와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 지섭이 외려 악당인데, 그들의 말을 들으면 노동자의 말을 들으면 외려 최고의 악당은 나와 우리 아버지였던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파괴해버렸고 법 앞에 평등한 사람들을 자,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바로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였으며, 자, 사용자로서 자기들끼리 그냥 어떻게 특성 계급이 돼버린 거고, 많은 노동자들에게서 인간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빼앗았다. 나는 거기 앉아서 하루를 지금 참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너무나 지금 누구야? 극단적이죠? 이 지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아랫부분에서 지금 볼게요. 자, 여기서 먼저 지섭의 입장을 보시면, 자, 공장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삶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는 책임이 크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많은 노동자들은 당연히 인간적 생활을 누릴 그런 권리를 지금 누가 빼앗았다? 여기는 우리 일가가 다 빼앗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해서. 자, 경운인. 자, 나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의 아버지는 그런 거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요? 돈 벌어주게 하는데, 왜 우리 아버지가 그 책임을 져야 돼? 자, 그리고 자, 노동자 계층은 불가능한 이상 사회를 지향하고 향락과 행복도 지금 거부하는 그런 계층이다. 자, 이렇게. 근데 이건 지금 잘못 알은 거죠. 자, 여기서 향락이나 행복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그런 생활적인 여건이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자, 여기까지 해서 내용 정리, 자, 마치도록 할게요.